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벨입니다. 오늘은 남은 9월 증시 그리고 10월 증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2부를 갖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어제 1부를 올려드렸죠. 오늘 내용은 저만의 냉철한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저만의 또 알고리즘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셨다면 저는 유튜브 영상에 하루에 2번 정도 영상을 꼭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오늘 증시 전략, 간밤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올라왔는지 하고 장 마감 후에는 증시 마감 시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무료로 종목 매수 힌트, 매도 힌트 늘 올려드리고 있죠. 중간중간 조금씩. 저희 유료 회원님들한테 올려드리는 종목 중에 중간중간 한 종목씩 빼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료 종목, 유료 회원님들하고 우리 유튜브 보시는 무료 회원님들하고 차별 있게 올려드리진 않습니다. 항상 똑같이 올려드려요. 종목이 같은 거는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내용을 올려드릴 거냐. 남은 9월, 10월 증시에 대해서 올려드리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내용도 좀 알고 가셔야 시장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주린이 탈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혹시 뭐 요즘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를 좀 보고 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만약에 드라마를 1편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편부터 보셨다면 김고은 씨가 그 주인공이 김고은 씨가 나오죠. 김고은 씨가 왜 싱가포르에 가려고 하는지 700억은 무슨 돈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려면 드라마 1편부터 봐야 이해하듯이 이해들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론을 좀 길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보시고 반대로 지루하지 않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왜?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거든. 2022년도는 역사상 가장 투자자들한테 심리를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증시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자기 혼자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 거의 모든 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그 정도다.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세계적인 투자자 3명을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다들 아시죠? 워런 버핏, 미국 사람이고요. 92세고 30년생이요. 이 사람은 조지 소로스, 헝거리 출생이고 이 사람도 이제 92세. 그리고 마이클 버러, 미국 71년생, 51세. 미국 나이로 다 이제 알려드린 거고. 자, 가치 투자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워런 버핏이죠. 그리고 조지 소로스는 헤지펀드 좀 공격적이고 투기성이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 20세기 헤지펀드의 대부라는 사람.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를 했어요. 92세니까 워런 버핏은 아직 은퇴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죠. 자, 마이클 버러는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내용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라고 꼭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게 아마 4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빅쇼트 영화를 왜 보라고 했느냐. 하락 증시가 시작되는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그걸 힌트 드린 거예요. 그걸 힌트 드린 거라고. 제가 운영하는 채널방이 있는데 거기서 인버스 얘기를 올해 처음 얘기했던 거가 1월 달에도 한번 이야기했고 4월 달에 제가 ETF 꼭 준비해 놓고 하셔라. 하락장이 ETF면 레버리지겠습니까? 인버스지. 그렇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버러는 그 빅쇼트에서 실제 인물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워런 버핏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1930년생인데 4살인가부터 주식 투자를 배웠다고 그러죠. 집이 좀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치 투자. 아니 1930년대 태어났는데 그럼 10살이 됐다고 치자. 그럼 1940년대. 그때 회사들은 모든 회사가 거의 성장하죠. 미국 시기가 그렇잖아요. 중국이 한 10여 년 전에 쭉쭉쭉 상승하듯이. 그럼 어떤 회사든지 투자하면
그 회사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워런 버핏은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배운 사람.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어떠한 가치 있는 회사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키 회사를 샀다. 야, 사람들이 옷은 항상 입을 거야. 나이키 회사를 샀다. 근데 주가가 50%나 반토막이 났다.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때 반토막이 났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야, 이건 기회야. 야, 한 몇 년 내다두고 무조건 더 사.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어? 조건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 조건이. 이 사람 헤지펀드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좀 힘들 수도 있고, 헤지펀드는 약간 투기성이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워런 버핏하고 좀, 틀린 성향이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유튜브를 보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네이버나 카카오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그런 건 헤지펀드 쪽에 조금 관련이 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이클 버러는 2006년도, 5년도부터 미국 증시 폭락이 온다. 그것을 폭락장에 투자를 한 사람이죠. 폭락장에 투자. 제가 요즘에 중간중간 말하는 인버스 같은 거, 선물 매도 치는 거, 선물 매도 치는 거. 제 전문이 선물 쪽이잖아요. 그런 거.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유명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마이클 버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주식 관련 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경제학과하고 의대, 신경외과 그쪽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쪽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레지던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만의 블로그를 만든 거예요. 뭐 미국 증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어떻게 그 당시 금융위기 오기 전에는 주가가 저 높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 이 사람 말을 안 믿었지.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폭락이 온 거야. 그때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때 유명해진 사람. 그때 엄청나게 유명해져 갖고 영화까지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돈을 크게 거머쥔 거지. 그래 이 사람은 자기만의 돈으로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하락에 배팅한 돈을 벌었겠어요? 블로그를 막 작성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글이 좀 괜찮네. 그러니까 무슨 투자 회사겠지. 투자 회사에 스카우트 된 거야. 스카우트 돼서 네가 이 부서를 맡아서 한번 해봐라. 그거 준 거지.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2006년도부터 하락에 배팅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투자한 회사에서도 2년 이상을 믿어준 거지, 이 사람은. 야, 진짜 하락에 배팅해? 왜 근데 안 내려가? 안 내려가? 계속 믿어준 거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니까 야, 역시 그래, 널 밀어줬더니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부를 껴안은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이클 버러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성향은 가치 투자의 대부 워런 버핏은 조금 그냥 주식 쪽이고, 여러분들처럼 우리 주린이 분들처럼 일반 투자자들처럼 어떠한 주식을 야 이거 저평가인데 사서 놔두면 올라가겠는데 그런 식의 투자를 한 거고, 이 조지 소로스하고 마이클 버러는 약간은 비슷하죠. 약간은 비슷한 그런 성향인데, 여기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좋다는 것을 느끼고 또 바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를 다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지, 떨어지면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사춘기 때는 나는 인기가 좀 누구보다 안 좋아. 왜? 키가 작아서. 그럼 키가 컸으면 좋겠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는 월급 좀, 연봉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또 집을 샀어. 아파트값 올랐으면 좋겠다. 또 주식은 내가 산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다. 다 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도 1층이 좋습니까? 고층이 좋지? 전망이 좋은데? 그렇죠? 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서부터 꼭대기가 좋고 상승하는 흐름이 좋고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주식 투자도 그저 주식을 사놓고 올라가는 것만 좋은 거야. 하락을 할 거를 알고 하락에 배팅해도 돈을 번다는 것은 상승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관심들이 덜 가 있단 말이야. 덜 가 있고 전문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하락장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전 하락장을 좋아하거든요. 왜? 하락장의 수익이 더 잘 납니다.
솔직히 이 파생 쪽은 이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잘 나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볼 이 사람도 그 2008년도 그가 한 방에 그냥 유명해진 거예요. 그가 한 방에.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편한데 그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워런 버핏도 10살 되기 전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회사, 즉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만 보아오다가 주가게 쌀 때 사놓고 기다리면 무조건 올라가는데 뭐해로 연구 잔뜩 해갖고 하락에 배팅하고 마이클 버러처럼 2년 동안 가슴 애타면서 떨어지길 계속 기다리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워런 버핏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시대에 살면서는 워런 버핏의 투자 방식이 점점점 힘들어진다. 그건 현실이다. 그걸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주식 투자에 정석은 없지만 어떻게 똑똑하게 현명하게 대응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날 것이냐 이거를 포인트를 삼아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워런 버핏은 그렇다 치면 마이클 버러 같은 사람들은 또 주식 투자하는 거에는 별로 워런 버핏보다는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올라가 있을 때, 야, 이건 고점인 것 같다, 거품인 것 같다. 그런 것만 잡아내갖고 하락에 배팅을 해서 돈을 먹는 사람이란 말이야. 물론 개인적인 무슨 주식도 할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투자에, 비중을 실는 것은 그 하락 배팅하는 그쪽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주린이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저처럼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락에 배팅해서 뭐 수익을 막 극대화시킨다.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 힘든 거거든. 그래서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도 중요하고 마이클 버러가 행동하는 저런 행동도 알아야 되고 양쪽을 다 골고루 접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요거를 제가 좀 전에도 이런 내용을 올려드린다는 내용을 말했듯이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올려드리는 첫 번째 인만만 좀 다시는 정도의 내용을 제가 오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깊은 내용까지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거를 올려드리면 머리가 터져요. 인저 주식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가 제가 한 2주 전부터 ETF 중에 인버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버스 투자 힌트는 드렸었잖아. 제 유튜브에서도. 인버스로 수익을 보고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하락에 배팅할 수 있는 거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가 진입장벽이 낮은 상품이 ETF 중에 지수를 따라가는 하락에 배팅하는 인버스예요. 여러분들. ETF 상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절대 못해요. 뭐 유가, 인버스, 레버리지 뭐 등등 어떤 때 맞을 때 있고 어떤 때 떨어질 때 있고 여기 이쪽은 레버리지 투자했는데 이쪽은 인버스 투자했어. 이쪽에선 수익 나는데 이쪽에선 까져서 맞춰보니까 쌤쌤이야. 어떤 때는 맞춰보니까 좀 약간 손실이야. 그러니까 수익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가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가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촉하기가 가장 쉬운 상품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수를 따라가는 인버스 뭐 레버리지 언제 사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능력이 안 되면 뭐 여기저기 유튜브 보고 하시면 되겠죠. 제 유튜브를 보고 하셔도 되고. 저는 시황 보는 거, 증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든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시황 쓰는 거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ETF 레버리지 인버스를 잘 하는 거예요. 잘 하는 거고 그럼 성향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은 마이클 버러는 어릴 적 어떻게 자랐는지는 제가 몰라요. 근데
워런 버핏은 워낙에 옛날부터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 뒤져보면 많이 나오죠. 응? 그럼 어려서부터 성향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성향으로 본인이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성공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눈 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이클 버러는 본인이 관심이 아무래도 세대가 틀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마이클 버러 세대죠. 저는 70년생, 이 사람은 71년생. 같은 세대에서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세상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가치 투자가 오로지 맞는다 이 이야기는 저도 하진 않아요. 왜? 세상이 바뀌면서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저물어가는 업종들도 있거든. 다시 급성장하는 업종들도 있는 거고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0대와 90대는 성향이 틀린 거다. 그렇게 쉽게 바라보면 돼요. 그럼 우리 투자자들, 우리 유튜브를 보면서 투자하는 분들은 어떻게 자기만의 성향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조금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내용을 오늘 입맛만 다시게끔 살짝 올려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어떤 성향을 제가 살아오면서 저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자, 이거 보세요.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워런 버핏은 로켓이라고 봅시다. 로켓가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물체입니까? 하늘로 뚫고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로켓 딱 쏘면 미사일을 쏘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죠? 집에 갈 때 착륙할 땐 당연히 내려오지만 일단은 목적은 위로 올라가서 목표 지점을 가는 거 아니에요. 응? 비유를 그렇게 한다면은 뭐 헤지펀드는 제가 내용을 일단 뺄게요. 자, 마이클 버러는 하락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락에 배팅을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면 낙하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워런 버핏은 로켓이나 비행기 하늘로 올라가. 그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져. 낙하산은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힘밖에 없잖아. 그쵸? 밑으로 내려가는 힘. 그럼 저는 저를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저는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이 뭡니까? 하늘에서 하늘이 아니고 높은 산에서 점프를 해서 착륙장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낙하산은 만약에 비행기에서 떨어뜨려서 비행기 10,000m 위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떨어지자마자 그 높이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10,000m, 9,000m, 8,000m 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패러글라이딩은 만약에 800고지에 섰다. 제가 주로 패러글라이딩 탄 곳이 양평의 유명산이라는 곳인데 양평의 유명산이 865고지인가 그래요. 865고지에서 자 떴어요. 떴는데 뜨자마자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겠죠. 그런데 2000m까지도 올라갑니다. 그 산은 865고지밖에 안 되는데 패러글라이딩 위로 더 올라가.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 상승 기류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감각적으로 상승 기류를 타서 패러글라이딩 뱅글뱅글 돌리면 나선형으로 이 스파이럴 돌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워런 버핏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거에 투자하는 거고 마이클 바러는 너무 많이 올라왔네 얘는 그럼 떨어질 때 됐네 하락에 투자하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패러글라이딩 올라가는 거에 또 투자하고 이거 내려갈 때 됐네 그럼 내려가는 데 투자하고 양방향을 다 한다는 거지. 양방향을 주식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향을 가져야 돼. 양방향을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조언자를 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조언자. 저는 이제 폴리메스 기질이 좀 있는데 폴리메스가 뭐냐면요. 통합적 사고 아래 자아를 추구하고 뭐 연관 없어 보이는 분야들을 연결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폴리메스라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폴리메스 기질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내 스타일이 그런 거구나. 폴리메스 기질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폴리메스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약간 이런 성향의 기질이 있었구나. 그거를 제가 좀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참에 폴리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면 느끼는 것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꼭 폴리메스 책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주식 투자 뭐 그런 책만 사서 보지 마시고 솔직히 주식 투자 책 같은 거 보면은 도움은 되지만은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왜? 이 시장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책을 보면은 책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20여 년 전에 워런 버핏 책을 보고 3페이지 읽다가 말았다니까. 왜? 우리나라 투자 성향하고 이건 안 맞는데 딱 3페이지 읽고 말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서점에서 워런 버핏 책을 샀지만은 책장에 그냥 꼽아놓고 아직도 있더라고. 저만의 노하우 또는 많이 까져가면서 또 벌어가면서 노하우를 겪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저만의 알고리즘이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좀 깔아놔야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를 좀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 워런 버핏대로 가치 투자 지금 주가 많이 빠졌죠. 그럼 워런 버핏 스타일대로 하면은 아이고 계속 사야 되네. 그렇잖아. 계속 사야 되네. 근데 여러분들 돈 많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돈 많습니까? 그거는 워런 버핏 스타일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서 뭐 어디 좋은 정보 없나 그런 거 볼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2022년도는 다른 때와 틀리 폭락장이 오면은 그래도 몇 달 안에 반등이 기분 좋게 나왔어요. 사람들 심리만 잔뜩 죽여놓고 다 반등이 나와서 고수들만 먹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웬만한 고수들도 기회비용만 나가고 있지 시원한 수익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가 가장 힘든 증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듯이 워런 버핏 투자 방식도 안 맞고 마이클 버러 투자 방식도 아유 벌써 지수가 쭉 내려왔는데 그거는 또 안 되고 애매한 증시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9월 남은 증시와 10월 증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을 알려드리기 전에 저는 이 도깨비 밸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제가 서두에 깔아놓냐고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저를 구독하고 1년 또는 몇 달 동안 보신 분은 알잖아요. 제가 시황 보는 거 잘 보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작년도 8월 10날, 8월 10날인가 13일이죠? 이날일 거죠? 이날. 제가 이때, 증시 급락, 이날, 8월 달인 게 이날이죠?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봉. 2021년도 8월. 요날인가요? 13일인가 10일인데? 요날. 요날 영상을 보세요. 요날 13일? 10일인지 13일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요때 한번 보세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말 나온 김에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드릴게요. 제가 이날 폭락 온다 그랬어요. 이날. TV에서는 여기서 폭락 온단 말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9시 30분에 여러분들한테 야 폭락장 징조가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휴대폰으로 빨리 영상을 만들어서 휴대폰으로 올려드렸어요. 휴대폰으로. 그거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영상입니다. 요 영상. 조회수 43회밖에 없어. 43회. 조회수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 영상 제가 한번 지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광고가 나오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장중 흐름 오늘 빠르게 올려드립니다. 왜 빠르게 올려드리냐. 조심스러우시라. 증시 흐름이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초반에 삼성전자, SF 반도체 초반에 상승 시작하더니 바로 밀리는데 저희 회원님들 SF 반도체 다 팔았습니다. 결국은 뭐 며칠 동안 먹고 오늘도 기대했지만 안 가길래 바로 그냥 팔아버렸어요.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1.5% 정도 하락했을 때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거 알고 가시고요. 증시 흐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회원님들이 우선이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뭐 얼마 전 저희가 현금을 30% 이상은 꼭 만들으라 그랬죠. 그리고 반도체하고 현대모비스 들어갔죠. 현대모비스도 제가 지금 매도심을 줬죠. 현대모비스 한
1% 후반대 아니면 1% 중반대에 손절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료 회원 아니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식으로 수익 내기 무지하게 힘듭니다. 현금 많이 만드세요. 현금 만드세요. 어떤 분들 현금 만들 때 나 이 종목 아까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5종목을 들고 있어. 그럼 이 종목은 놔두고 이 종목은 현금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다 파세요. 골고루 예를 들어서 5종목 있으면 5종목 그 종목 다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종목을 들고 있는데 그 종목 비중이 지금 50%야. 그러면 절반을 팔고 또 다른 종목도 또 절반 팔고 해갖고 현금 만들 분들은 최대한 좀 많이 만들어 놓고 가만히 지내시라. 이제는 저도 증시가 조금 바뀐다고 해서 또 증시가 좋아졌으면 또 들어가서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일단 웬만하면 관망할 거예요. 관망하고 다 전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현금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이게 8월 10날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8월 10날 올려드린 내용. 예? 장중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9시 30분인가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마감 시황에 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날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인버스 투자라고 올렸어요. 인버스 투자해서 8월 마지막 주까지 여기까지 들고 와서 여기서 청산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계속 한 달 동안 거의 또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2021년도 또 내려는 거지. 이때. 그런 걸 제가 감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이 시황 보는 눈은 제가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제가 말을 해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남은 9월달 증시, 10월달 증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차트 보면 무지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금요일날 밤에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했죠. 또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증시 금요일날 빠졌다고 해서 먼저 빠졌으니까 우리는 안 빠지겠지. 그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중간중간 미국 증시가 빠지다가 오늘은 화요일 미국 증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 또 반등이 나올까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아이고 나 지난 금요일날 어떤 종목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는데 또 반등이 나오네? 그럼 또 안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만약에 본인이 매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그때 팔아야 돼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 나오다가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져요. 무조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 매수라든지 뭐 매수하지 말고 계속 기다리세요. 계속. 물론 제가 지난주부터 하락을 하더라도 이 종목은 어느 때 매수합니다. 이렇게 몇 종목 알려드린 종목들은 있죠. 그런 종목은 조금 틀리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드리는 포괄적으로. 그렇죠? 증시 안 좋으니까 무조건 뭐 사지 마라 이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제가 몇 종목 픽해드린 종목하고 지금 내용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은 포괄적으로 전체적 흐름이 안 좋으니까 주식 매수하는 거 자제하라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월달 뭐 며칠 안 남았지만 무조건 신규 매수 뭐 저가 매수 이런 거 무조건 하지 마라. 9월달 남은 9월달 절대 하지 말고 10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0월달은 아직 뭐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은 10월달에도 좋다 뭐 이제 2300도 무너졌는데 지난번에 2300 무너졌다 반등이 나왔는데 또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거 그렇게 전 안 봅니다. 10월 지난번 저점이 2300이 무너졌다 바로 올라갔죠. 올라갔지만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신용을에다가 또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잠깐 올라갈 때 나 뭐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지. 먹고 나올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세력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빨리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엊그제 매수한 거 이틀 동안 먹고 한 4, 5% 먹고 나오려고 하겠지? 그럼 세력들은 먼저 판다니까?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잡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9월달에 절대 지수가 더 떨어진다고 저가 매수 하려고 너무 흥분하지 말란 얘기야.
자,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그랬죠. 응?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코로나 때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오니까 올라오는 거 보고 야, 주식은 저렇게 빠질 때 사는 거구나. 그 매너리즘에 아직도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니까 야, 주식은 이렇게 빠질 때 사야 돼. 그때 생각하고 빠질 때 사야지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하고는 상황이 아주 틀린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매너리즘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 절대 아니라는 거. 학습 효과? 없어요. 학습 효과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야, 지난번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렇게 됐는데, 야, 그리고 또 코로나는 코로나고 지난번에 7월 달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 또 올라가지. 이 학습 효과대로 하지 말란 얘기야. 제가 이때도 분명히 말했어요. 타이밍 놓치면 못한다고. 타이밍 놓치면. 남들 사네? 에이, 나는 한 며칠 올라가는 거 보고서 사야지. 그러면 내가 분명히 늦는다고 이때 분명히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골에 살고 있는데 시골 땅이 옛날에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까지 올랐어. 아이, 저 비싸서 안 사. 근데 20만원짜리가 4, 50만원 된다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럼 또 비싸서 못 사. 그래서 결국 이때 못 사서 못 먹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미리감치 해드린 거, 앞을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여기서 샀어야 이거라도 먹고 나온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말했지만 6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 회원님들 조금씩 들어가면서 7월 첫째 주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7월 달에 있는 현금으로 7월 달에 어느 정도 먹고서 물려있던 종목도 손실률을 조금씩 줄여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인버스에 들어가서 하락에 배팅해서 그거로 또 수익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가 매수니 뭐 여기저기 뉴스 보면 저가 매수 분할 매수하세요. 지금 증권 뉴스 같은 거 보면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면 영혼 없는 이야기는 듣지 마세요. 영혼 없는 이야기. 아니 도대체 몇 분할로 분할 매수하라는 거지. 이 초보자들이 분할 매수하라면 대개 초보자들은 만약에 나 1억 원이 있어. 분할 매수하라면 며칠 만에 다 사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엄청나게 다분할적이에요. 다분할적. 다분할적. 그래서 절대적으로 분할 매수도 아직은 하지 마라. 분할 매수도 아직은 하지 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픽해드린 종목하고는 좀 틀리다 그랬어요. 그 종목들은 그 종목대로 따로 제가 픽해드린 몇 종목 있죠. 4종목. 그 종목들은 따로 리뷰를 올려드릴 거야. 그 종목들은 이 증시 흐름하고 틀리게 그 종목 리뷰해드리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증시 포괄적인 내용을 올려드리는 내용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팩트는 지금 한 5분 동안 해드린 거 있죠.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좀 길게 했고 마이클 보러 이야기도 했고 워런 버핏 이야기도 했고 조지 소로스 이야기도 했고 사람들 심리는 상승으로만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그거 지금 구간에서는 위험한 거다. 이런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구독자가 쭉쭉 늘어나지도 않고 그건 뭐냐? 저는 주로 제가 시작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1년 반이면 제가 보는 눈은 이 도깨이 밸류가 보는 눈은 1년 반 전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도 1월부터 했단 말이야. 작년도 1월 2021년도 1월 13일부터 했으니까 언제입니까? 이때쯤부터 해봐. 근데 저는 앞으로 주식은 하락에 배팅해야지 조심해야 된다. 원래 하락에 배팅하면 한 번쯤 더 올라가요. 자, 마이클 버러도 2006년도면 여기라고 칩시다. 2006년도에 배팅했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빼는 거란 말이야. 이 쭉 올리는 게 뭐냐면 개미 투자자들 하락에 배팅 안 된다. 안심시키는 거예요. 안심. 야, 더 올라가네.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추가 배팅한단 말이야. 그래다 물리는 거예요. 요 최고점에서 배팅하는 사람은 운이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첫날 올려드린 영상을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저는 매도합니다. 그 영상이지. 첫날 올려드린 영상.
말 나온 김에 그것도 한번 찾아서 영상을 보여드리겠네요. 잠시 기다려보세요. 예, 이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영상이에요. 첫 번째 영상. 구독자 1명. 첫 번째 영상. 제가 2021년도 1월 13일 날인가 15일 날, 15일이네요. 15일 날. 제가 1월 13일 날 삼성전자를 팔았거든요. 93,600원에. 그 영상 한번 제가 보여드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도깨비 밸류가 무엇이냐? 저는 유사 투자 자문업을 꽤 오래 하고 있는 도깨비 밸류 대표입니다. 자, 오늘 유튜브 처음 올리는 건데요. 제가 뭐 스텝이 없기 때문에 아직 유튜브는 초보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를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제 실력, 주식 투자 실력이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을 떠나서 종목은 뭐 어떤 테마주 급등주 잡으면 뭐 연상한가 가고 그러겠죠. 저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하고 저는 안전주,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뭐 어쩌고 등등 그런 안전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님들한테 수익을 안전하게 주는 소수 정예 회원님들만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테마주 원하거나 그런 고객들 이렇게 상담 들으면 저하고 맞지 않으니까 다른 데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주식 투자하면서 우리 고객들을 리딩을 해본 결과 주식 투자는 테마주 같은 거에서 매년 먹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먹은 주식도 있고 또 내일 모레는 까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진입을 하면 웬만하면 다 먹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1년, 2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되게 길어봤자 몇 달이고 되게 스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는 보통 1년만 합니다. 작년에는 유한양인으로 4만원대 진입해서 8만원대 팔고 나왔습니다. 거의 100% 먹는 거죠. 그런 거 증거자료로 하나하나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오늘 주식이 좀 많이라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빠지고 있죠. 저는 지난주에 벌써 저는 삼성전자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주가 날짜를 정확히 보면은 지난주 맞네요. 저는 93,600원에 삼성전자 매도했어요. 6만원대 매수해서 93,655%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운영하는 도깨비 밸류 어플입니다. 여기 보면은 1월 11일 날이네. 1월 11일 날 여기 보이시죠? 6374원 평균 단가 93,600원에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게 제가 리딩을 하면서 어떤 거 사라 팔아라면 다 따라하는데 삼성전자는 잘 말을 안 듣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회원님들이. 왜냐, 뉴스에서 자꾸 10만원, 10만원, 11만원 하니까 제가 매도해라 해도 안 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매도합니다. 이렇게 힌트만 준 거예요. 그리고 34,000원대 산 거 있고 23,000원대 산 거 있죠. 이거는 어떤 회사인지 안 알려드릴게요. 이 회사는 밑에 23,500원이고 있죠. 이 회사는 팔았습니다. 어제 팔았어요. 어제. 뉴트리라는 회사예요. 뉴트리. 그리고 34,000원대 이거는 어떤 회사냐.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 GS 리테일 엊그제 37,000원 넘어갔었어요. 근데 GS 리테일 아직 안 팔았습니다. 저는 떨어지면 더 살려고 아직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뉴트리는 팔았고, 지금 저 보유 종목은 GS 리테일 하나 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인버스를 들어갔어요. 코덱스 인버스 들어가서 지금 2% 수익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그 증거자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들으셨죠? 좀 길지만은 내용을 올려드렸어요. 증거자료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1월달에 2021년도 1월달에 1월 13일이죠. 1월 13일 날
제가 들어가 삼성전자 매도했죠. 근데 그때 당시 삼성전자 사람들 막 살 때예요. 야, 12만 원 간대 막 살 때예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런 말 했죠. 장기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종목이든 장기 투자 2021년도에는 안 됩니다. 말을 했던 거가 마저 떨어진 거예요. 제가 말하고 나서 잠깐 올랐죠. 올랐죠. 그렇죠. 쭉 빠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장기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고. 자, 삼성전자 한번 보면은 제가 판 날짜가 그냥 최고점이었어요. 최고점. 2021년도. 일봉으로 나오질 않네요. 2021년도. 이때 판 거예요, 저. 96,000원인가까지 갔죠. 93,600원 팔고 그때부터 계속 빠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뭐 옛날 이야기는 그만두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시황, 큰 흐름을 잘 본다는 큰 흐름. 큰 흐름을 잘 보는 사람이 인버스라든지 그 ETF 지수 따라가는 거를 잘 보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영상에서도 삼성전자 팔고 1월 15일 날 인버스 들어갔다 그랬죠. 그때도 딱 팔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주봉이잖아요. 주봉. 이때 들어갔으니까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0주면은 한 달 반이에요. 요때 인버스 들어가서 쫙 먹고 나온 거예요. 한 달 반. 제가 여기서 어디서 수익 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주봉으로 보면 기억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주봉을 딱 보세요. 2주잖아. 2주에 제가 인버스를 매도한 거예요. 그럼 3,200 정도에 매도했겠네. 이게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3,000이 무너졌어요. 3,000이. 그럼 3,200이 들어갔는데 3,000이 무너졌어. 그럼 몇 프로 빠진 겁니까? 꽤 빠진 거죠. 그럼 저는 곧버스를 들어가니까 이게 8% 빠졌으면 16% 먹고 나온 거예요. 16%. 아주 편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에도 인버스를 들어가면, 곧버스 들어가면 그렇게 수익을 잘 먹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들어갈 타이밍을 모른다는 거지. 누가 하락할 때 인버스, 곧버스 들어가면 수익 나는 거 모르나? 근데 하락 지점, 하락 고점이 어디냐? 그걸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 조언을 잘 듣고 하시면 그런 걸 잡아 탈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ETF방 신설했다고 했죠. 거기 들어와서 무료로 보시라고 그랬죠.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보시고 마음에 들면 더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ETF방에 안 들어와도 센스 있는 분들은 제가 시황 전략을 매일 올려드리니까 그거 듣고도 잘 하실 분도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한 30분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과거 영상을 올려드리면 조금 길어졌네요.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오늘도 뭔가 좀 배우셨으면 느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였고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꼭 해주시면 구독하고서 보신 분들이 구독 신청 또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구독 탈퇴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